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원 작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영상, 이 영상을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음악 감상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다른 것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꾸준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책을 글쓰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년 동안 100권 정도 책을 냈는데, 이 비결은 그냥 매일매일 원고지 50장을 쓴다, 이걸 루틴 정하고 지금 30년 동안 그걸 하루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했던 결과가 지금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도 그렇지만 되게 수줍어하는 모습이에요. 학창시절에 저는 쉬는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도 안 일어나고 차분히 앉아서 생각한 것을 노트에 글로 쓰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고 글 쓰고, 가끔은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클래식은 가사가 없잖아요. 클래식에 가사를 붙였어요. 붙이는 연습을 하면서 언어적인 감각을 키웠던 것 같아요. 말 없지만 속으로 말이 많았던 아이. 이번에 제가 책 100권 내면서 강의를 하면, 강의를 초청해 주신 분들께서 작가님 책은 내면 다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래서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하는데, 저는 걱정 되게 많거든요. 책을 100권 내든 200권 내든 늘 처음 냈던 사람처럼 써야 돼요. 초보처럼 더 열심히. 그래서 저는 글쓰기는 저한테 즐거움이나 행복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가치는 사명감처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쓰게 되고 하루를 더 농밀하게 보내게 됩니다. 글쓰기의 꿀팁은 없어요. 네, 글쓰기는 글 쓰는 사람만이 쓸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조성진 님이라고, 하루는 조성진 님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조성진 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글쓰기는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특별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특별해져라. 그러면 저절로 글을 쓰게 될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글을 쓸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스스로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가 오듯이, 그 안에 비가 올 준비가 갖춰지면 비가 내리듯이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씩 읽어요. 괴테 책만 지금 15년 동안 15권 읽었어요. 15권 괴테 책 읽고 15년 동안 70권 썼거든요. 전혀 다른 생산성이죠. 방향도 다르고, 보통은 많이 읽고 적게 쓰는데 저는 적게 읽고 많이 써요. 그 힘이 저는 바로 철학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김종원의 세계적 전집을 기획하면서 16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왜 소개하냐면, 철학가들 그리고 고전을 쓴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IQ가 되게 높아요. 특히 괴테는 IQ가 210이거든요. IQ 210의 괴테가 파우스트를 60년 동안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 파우스트를 일주일 만에 읽어 제끼려고 그래요. 그런 이해를 못하죠. IQ가 우리의 2배인 사람이 60년 동안 썼는데 우리가 그걸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을까? 100년이 더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괴테 책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 그렇고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고, 그 세 권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로 썼는데, 비트겐슈타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쓴 책을 보면 거의 암호문처럼 돼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는 비트겐슈타인 책을 읽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책이 하면서 버렸는데, 지금 다시 손에 쥐어보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 가치를 꼭 전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쓴 책은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사색하고 글쓰기 독서를 한 사람만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명감을 깨닫고 16년 준비해서 괴테의 인간은 노력하는 방어한다, 이게 첫 번째 시리즈 나왔고, 두 번째는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게 두 번째 비트겐슈타인 나왔고, 세 번째 쇼펜하우어 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철학, 인문학을 여러분들께 전파하고 싶어서 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책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왜 읽냐면, 삶이 책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읽는 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삶이 더 귀해지면 책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한테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동화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뉘앙스를 가정에서 줄 수 있으면 동화책 안 읽어도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동화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가 책을 읽지 않을 때는 부모라는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이한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하루를 살면서 일상이란 페이지를 넘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좀 농밀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슬럼프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삶도 제어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루는 보통 줌 수업을 아침 10시에 하거든요. 그때 제가 루틴이 있어요. 커피를 내려놓고 노트북 옆에 내려놓고 보통 수업을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커피를 툭 쳐서 커피가 노트북에 쏟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막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돼. 근데 저는 그때 이거 좋은 일이야. 저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하죠. 좋아, 이거 오늘 커피 쏟은 거 오늘 강의 인사말로 활용하는 거야. 저한테 생각하고 10분 동안 생각해요. 이제 10분 지났죠. 이제 10시가 됐어요. 저는 10분 동안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은 작가입니다. 여러분 졸릴 때 뭐 하세요? 커피 드시죠? 저 근데 방금 더 좋은 방법을 깨달았어요. 노트북에 양보하세요. 노트북에 쏟아버리면 바로 잠 깰 수 있어요. 저 지금 방금 그거 해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나타났던 불길한 사건 같은 것들,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신이 나한테 준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을 언어를 통해서 다르게 의미를 바꿔서 변주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제 루틴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놀라실까봐. 제 루틴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1, 2, 3, 4 법칙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1은 1일 1식, 2는 하루 2시간 운동, 독서, 3은 하루 3시간 수면, 4는 하루 4시간 사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는 12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근데 3시에 일어나면 물어보겠죠.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습관이 좋은 것들은 습관이 되지 않아요. 힘든 것들은 습관이 안 돼요. 오늘도 힘들었고 오늘도 더 자고 싶었고 내일도 아마 더 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는 3시에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면 새벽 3시는 일어나면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공간은 나만 있어요.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새벽 3시를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라고 그래요. 전 새벽 3시라는 공간에서 책을 펼치고 글을 쓰고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서 3시간 동안 글 하나를 완성해요. 또 사실 뒹굴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3시에 힘들지만 일어나서 글 쓰는 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분명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들어 눕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글 쓸 수 있죠. 여러분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끈기 있게 뭔가 하려면 이 일의 끝에서 내가 무엇을 만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 가치, 확신을 느낀 다음에 시작하시면 그 길에서 실망이 더 줄어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진로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저는 그냥 글 쓰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글을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글쓰기는 내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이 될지 나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한 5년 전에 아이돌 그룹 작사도 했어요. 그 작사를 한 이유는 제가 작사가 공부한 적 없거든요. 제 인터넷에서 제 글을 우연히 본 한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리더가 그 글이 마음에 들어서 저한테 기획사 통해서 연락을 했고 작사를 나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래 그럼 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그 글쓰기가 내가 언제 쓴지 몰랐던 그 글이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준 거예요. 전 그냥 내 하루를 글로 남기자. 그리고 그 남긴 글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